7.3 순수가상 클래스요. 33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330페이지요. 그래서 그 순수가상 클래스는 뭘 순수가상이다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퓨어 이제 버추얼 펑션이니까 그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순수가상이 된 건데, 이 이른바 순수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은 선언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있는데 하지만 정의는 define은 안 한 거죠. definition은 이건 없는 경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C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이건 딱 뭐냐면은 링크 오류죠. 이건 링크 오류감이에요. 링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함수 원형 선언이 있는데 바디 정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메인 함수 같은 데서 뭐 예를 들면은 이 함수 내에서 테스트라는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했다고 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함수인지 이렇게 원형 선언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의 바디가 끝내 정의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빌드해 보시면 링크 오류가 나요. 이런 식으로 링크 오류가 나게 돼 있다. 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게 꼭 필요할 때가 있다더라 이거예요. 꼭. 아니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언제 이게 필요하겠느냐. 자,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두 놈이 있고 얘가 얘를 이렇게 호출합니다 라는 어떤 호출에 의한 흐름을 규정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뭐 대략 뭐 프로토타이핑 하듯이 뭐 거기서 뭐뭐뭘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한마디로 설계적으로 명시만 하고 그렇게 만들어만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구현은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작동이 되지는 않는 껍데기뿐인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흐름을 규정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몇몇 가지 경우 중에 함수 하나만 놓고 보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지 몰라도 이게 이제 클래스다, 객체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순수가상의 경우 이야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순수가상의 경우를 책에 보시는 것처럼 그 330페이지 그 예제가 들어있죠. CMY 인터페이스 이래놨는데,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뭐 CMY 뭐 인터페이스다 이런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 내부에 순수 가상함수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 전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30페이지 15번행의 코드 15번행에 보시면 예를 들면은 버추얼이죠. 버추얼로 선언이 되어 있는데 뭐 인티저를 반환하는 getData 함수죠. getData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뭐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대고 이렇게 선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이한 건 이런 거죠. 여기 함수에다가 단순 대입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이거는 이제 얘가 없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껍질은 있는데 함수 프로토타입은 있는데 임플레멘테이션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넣으면 이게 이른바 얘가 순수 가상 함수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함수를 언제 정의하게 되냐면 이것에 대한 파생 클래스를 만약에 만들어 넣잖아요. 그럼 교재에서는 그게 이제 CMY 데이터라는 클래스였는데 이런 클래스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퍼블릭이든 뭐든 상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문법적으로 강제화가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이 파생 클래스는 반드시 요 순수 가상 함수들 있죠. 이 순수 가상 함수들이 있는데 이 함수들을 정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재정의가 되겠죠. 정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으니 재정의라고 하긴 참 못합니다만 정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놓으면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서 얘는 이제 좋든 싫든 저 getData 함수를 여기서 구현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버추얼 인티저 getData라는 함수를 여기서 재정의를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뭐 함수 코드가 들어가겠죠. 이제 그러면 이것은 이제 명백히 선언이 되는 거고 이것은 정의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시간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그러면 얘가 현재이면 이건 미래죠. 파생 형식은. 그러니까 선언은 현재 했는데 이것을 정의를 후손한테 미루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파생하는 사람이 구체적인 의미를 여기다 기술하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걸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걸 어떻게 쓰느냐를 보려면 이 책 11장에 있는 예제들을 그 연습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객체지향 주소록이 있어요. 그 주소록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 11장에 있는 객체지향 주소록을 제대로 수행한 사람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력이 달라요. 정말 중요해요. 그 11장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미리 좀 땡기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 자체가 하나의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아이폰 있죠? 아이폰 껍데기가 있어요. 이렇게 외관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버튼 같은 게 뭐 양쪽에 두 놈 달려 있고 여기 뭐 하나 있고 시작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충전기 꽂는 다리는 여기고 요런 것들이 이른바 인터페이스죠. 자 그러면 얘가요 규격이 어떤지 그걸 여기에다가 정의해놔. 그래 놓고 이걸 누구한테 주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연결돼서 스피커 만들어 가지고 이 단자에 꽂아서 이 휴대폰을 거치하든 뭐 블루투스 스피커 만드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 걔네한테 뭐만 알려주면 돼요? 얘가 배터리가 뭐가 들어가는지 뭐 무게까지는 알아야 되나? 하여튼 뭐 기능적으로 뭐 CPU가 뭔지 기능적으로 뭐가 되는지 말해줄 필요 있어요? 없잖아. 인터페이스 뭐다? 어떤 규격으로 신호 나온다? 무게 얼마다? 그것만 주면 돼. 그럼 그 사람들은 그것만 갖고도 뭐해요? 스피커 만들어. 예를 들면 휴대폰 이 젤리 케이스 만드는 업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안에 배터리가 LG 건지 삼성 건지 그게 뭐가 중요해? 관심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외관이 중요해지는 거는 이건 무엇 때문이냐면 이런 게 왜 중요해지냐면은 이놈만 생각하면 이 아이폰 자체만 생각하면 이딴 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가 되는 어떤 대상이 있겠죠?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하나 또 있는데 얘가 이렇게 얘에 대해서 접근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함수를 호출한다 이거야. 만약에 그러면 디테일하게 정보가 뭐가 날라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온다고 가정하고 전제한 다음에 이걸 개발할 수 있겠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C 스피커야 만약에 이런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저 함수를 불러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볼륨 같으면 현재 볼륨 그 높이 크기가 얼마냐를 알아내겠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현재 볼륨의 크기를 측정할 거냐? 뭐 그건 뭐 이게 뭐냐에 따라 디테일은 좀 달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 추상화를 통해서 공동 작업이 분업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일종의 규약처럼 얘만 준수해 준다면 얘와 A와 B를 동시에 개발해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A든 뭐 A 다시가 됐든 뭐가 계속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는데 얘네들도 이게 인터페이스가 표준돼 있다, 통일돼 있다, 이것만 이용하면 된다라는 이것만 준수해주면 이게 삼성 깨우든 LG 깨우든 뭐가 중요한 거야 이제. 그냥 이게 얘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휴대폰 같은 데도 그 USB라는 게 표준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죠. 버스 인터페이스인데 그게 통일돼 있으니까 썸디스크가 뭐가 됐든 PC에다 갖다 탁 꽂으면 꽂힌다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관계가 생기는데 얘네 둘 간에 관계가 생기잖아요. 관계가 이 관계가 생기는데 이 관계를 규정하는 행위를 우린 설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설계적으로 뭐만 열어놓으면 얘네 둘을 연계할 수 있다. 뭐 되니까. 그럼 사실 여기 메소드가 200개 있든 300개 있든 뭐가 중요해? 여기서 정해진 메소드 한 5개만 딱 호출한다. 그러니까 요 5개만 딱 보면 아 이걸 써먹으려면 요 5개가 중요하구나. 누구 관점에서? 갖다 쓰는 놈 관점에서. 그 5개만 알면 되는 거죠. 이 밑에 이제 디테일하게 뭐가 있든지 말든지 자기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가 따로 빠지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순수 가상 클래스를 만든다 이겁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32페이지 7.3.1 인터페이스 상속에 대한 뭐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넘어갈게요. 예전부터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 아, 네, 궁금한 게 있으세요? 네. 네. 저런 인터페이스 규약을 네. 이렇게 만드는데 꼭 순수 가상함수일 필요는 없는. 없죠. 그러니까 이걸 안 해도 된다. 예를 들면은 이 get 데이터를 여기다 구현해서 집어넣어 버려도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get 예를 들면 데이터의 범위라는 게 이 입장에서는 0에서 100 사이에 무엇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겠죠. 뭐 그냥 그래 놓고 여기서 다 볼일 봐버려도 되죠. 근데 만약 이걸 버출로 선언해 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중에 하나의 값을 반환한 형태로 여기서 정의하고 근데 이 정의가 파생 쪽에서 다시 이루어지면은 이것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함수가 이 스피커라는 데서 get 데이터를 콜했더니 그럼 뭐가 불리냐면 이게 불려버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재밌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반드시 순수 가상이어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해둠으로써 적어도 이 미래의 누군가에게 코드를 강제할 수 있는 거죠. 너는 문법적으로 얘가 순수 가상이니까 무조건 정의를 해야지만 뭐가 작동이 돼 라고 강제적으로다가 그 코드를 넣지 않을 수가 없게끔 문법적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냥 정의하시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면 이제 디폴트 개념으로 이렇게 작동해 버리겠죠? 네. 그걸 원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현재 입장에서는 이게 디테일하게 얼마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빼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상의 차이를 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시점상에. 어느 시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원하시는 바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뭐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관계를 우리가 논하게 되죠. 예, 저 점은 좀 생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334페이지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놨어요. CMI 오브젝트의 클래스의 파생 형식에서 그러니까 get device ID 뭐 이딴 걸 넣어놨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딱 그런 거죠. 디바이스라는 개념, 그건 디바이스에는 뭐 휴대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TV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모든 제품마다 ID라는 개념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ID라는 게 생김이 약간씩 다를 수 있고 규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파생 쪽에서 니네가 알아서 니네 형식에 맞게 정의하라는 거고 다만 큰 틀에서 그건 인티저 형식이다 뭐 이렇게 규정만 해주면 이제 디테일한 거는 이제 차후에 구현이 되는 이런 형태.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35페이지를 보시면 추상 자료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정말 재밌는데 그게 이 예제가요. 336페이지에 등장하는 버스 요금 계산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이 프로그램은 제가 C 언어에서 작성했던 그것과 연결돼요.
그 독하게시 그 책 있죠? 그 책 보면은 제가 버스 요금 계산하는 예제를 쫙 넣어놨는데 얘는 그것의 씨뿔뿔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 예제에 대해서 뭐 책 보시면 되시겠지만 사실 저게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을 좀 하자면 자,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래요. 소프트웨어가 잘 생각해 보시면 얘가 내부에서 어떤 처리를 하게 되고 그 처리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고 뭐 화면에 디스플레이를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처리하기 위한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어떤 데이터를 처리의 목적어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혹은 입력해야 되겠죠, 이걸.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효율이나 속도 문제를 놓고 한 가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입력할 때 조금 고생을 해요. 근데 입력할 때 사람이 예를 들면 이 측면에서 보면 이건 사람이 휴먼 인풋 디바이스 갖고 타자 치고 앉았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속도를 논쟁을 하면 안 될 게 사람이 타자 치는 속도랑 연산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속도랑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유롭고 널널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뭘 해야 되냐면은 훗날 이 처리를 고속으로 하기 위한 그 준비를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러니까 이걸 고속으로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과정에서 뭐 분류 같은 행위를 하시면 안 돼. 예? 예를 들면 이거를 지금 이렇게 봅시다. 요금 계산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금 계산을 하는데 이런 걸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이를 입력받아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예를 들면 스위치 그 다음에 케이스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분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스위치 케이스를 뜯어보면은 사실상 if 또 if else if 이거에 연속되는 것하고 비슷하죠. 얘나 뭐 머신 코드 번역해 놓은 거 보면 똑같아요, 두 님이. 그러니까 둘 다 효율이 좋아요, 나빠요. 특히 이 케이스의 개수가 늘면 늘수록 이게 만약에 5개일 때랑 이게 만약에 1000개가 됐을 때랑 작동의 성능에 이게 영향이 달라져요. 만약에 1000개 혹은 막 10,000개 이렇게 되면 얘네는 기술도 안 돼. 그거 뭐 10,000개를 어떻게 넣을 거야. 그리고 이 경우라는 게 가변이야. 앞으로 더 얼마나 늘지 혹은 있던 게 사라질지 그건 나 몰라 이제. 그러면 이런 분류 행위를 하는 것이 고속 처리를 요하는 시점에 한다면 프로그램의 효율은 대단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코드들은 이게 성능 저하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점 계산 같은 거 간단하게 하겠다 뭐 그런 모르겠는데 뭐 고속으로 뭘 막 영상 처리 같은 걸 하고 앉았는데 그때 막 얘가 뭐냐를 분류를 뭐 화면에 디스플레이와 하는 시점에 막 같이 하고 있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분류는 어디서 해라? 입력할 때 하라 이거야. 입력할 때. 시간 많으니까 그때 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고성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개수에 상관없이 이거하고 이 개수 자체하고 전혀 상관없이 일관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독하게시 거기에다 썼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걸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렇죠. lookup 테이블로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마 그 책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그쵸? 네. 그러니까 배열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배열인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빵살, 연살 막 예를 들면 뭐 여기 15살 뭐 여기 쭉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비율 같은 게 막 써 있는 거고 요금 할인율 같은 거.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를 입력 받았어. 나이를 인풋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의 유효성 검사만 해. 경계 검사. 이 배열 범위 안에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요소 하나를 인덱싱에서 탁 뽑아낸 다음에 이걸 공식에 넣고 연산만 하면 바로 요금 나와. 근데 입력 받은 다음에 처리 과정에서 스위치 케이싱을 하고 앉았다는 얘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안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스위치 케이스가 나오면 반드시 이걸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걸 객치지향 방식으로 풀어낸 게 그게 바로 이제 336페이지 예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위치 케이스 같은 건 느리죠. 이런 거는 2단계에서 하지 말고 이걸 여기서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네? 저때 좀 하자 이게 저때. 예를 들면 룩업 나이 같으면야 룩업 테이블 되죠. 나이 같은 거는 숫자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나이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입력 받는데 문자열로 받아. 이래버리면 그걸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공식이 있거나 규칙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뭐 해싱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스위치 케이스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이 룩업 테이블처럼 이번에는 요금 계산을 하는데 이 입력 단계에서 뭐 해버리냐? 이 단계에서 스위치 케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어떤 거냐면은 C person이라고 이렇게 클래스가 하나 있죠. 근데 이 클래스에 파생 클래스들이 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좀 가볼까요? 처음에 파생 클래스 나왔던 게 child가 있고요. 그 다음에 teen이 있고요. 뭐 10대. 그 다음에 adult가 있죠. adult가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때 이거는 무슨 형식이냐면 추상 형식이 되는 거고 그에 따른 파생이죠. 그러면은 이 입력 단계에서 뭐하고 앉았냐? 이때 스위치 케이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이를 이걸 입력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예요? 스위치 케이스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이가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뭐 해버리냐면은 338페이지처럼 스위치 케이스를 하든지 아니면 다중이프문을 주든지 이래가지고 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뭔가 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인팅을 할 때는 뭘로 하냐면은 기본 형식인 C person 형태로. 그러니까 물론 이건 선언을 여기다 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 해야 되겠죠. 뭐 C person 형태로 뭐 포인터 뭐 P 어쩌고 하나 해놨다 이거야. 그러면은 포인터 P 뭐 person 그럴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대고 new를 하는데 뭐를 하냐? 만약에 이게 뭐 어린이야 이 경우에 해당되면은 C child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우가 각각 요렇게 해서 하나씩 나오겠죠? 이런 거 하나 이런 거 하나. 그럼 그때 이런 걸 다른 걸 생성하겠죠 이제. 어떨 땐 child, 어쩔 땐 teen, 어쩔 땐 adult. 그러거나 말거나 나중에 계산할 때 즉 이 처리, 요금을 계산할 때는 단 한 줄로 끝나버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서 보시면은 그 338페이지 calc fair라고 돼 있죠. fee라고 해야 되냐, fair라고 해야 되냐. 영어는 잘 모르겠고요. calc fair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이걸로 포인팅해서 얘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함수가 버추얼이야. 그리고 이게 버추얼인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그 336페이지 17번행에 보시면 이 함수 자체가 뭘로 돼 있어요? 순수 가상으로 돼 있죠. 이 함수 자체가 이게 순수 가상으로 돼 있으니까 파생 클래스 얘네들은 문법상 이걸 무조건 정의해야 돼. 그러면 각자 맞는 요금 계산법이 있겠죠? 뭐 어떤 기준이 있든지 그러면 이 한 줄로 뭐가 대체돼요? 이 스위치 케이스가 대체돼. 그러니까 이런 분류 작업을 여기서 끝내버리고 1차 가공 쫙 해놓고 고속으로 할 때는 레이틀리 바인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응? 그러니까 이 함수가 딱 불릴 때 한 줄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맞는 놈께 불리겠죠.
그러니까 굳이 스위치 케이스 안 해도 돼.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C의 룩업 테이블이 있었다면은 C 언어에서 C++에는 이 추상 자료형 기반의 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데이터 처리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잘 알아 놓으셔야 되겠죠. 반드시 잘 알아 놓으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좀 쉬었다 할게요.